저희 지금 대구에서 2020년 실패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 언택트 시대 청소년 교육이 주제예요. 저희가 언택트 시대 전부 다 지금 대학생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지만 활동하는 분도 있고, 청소년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상에서 언택트 하시면서 겪으셨던 힘든 점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나오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분도 되게 막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배진영 씨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회차 동안 기록을 맡은 배진영입니다. 와우. 그럼 정희정 선생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꼼지락발전소의 정희정입니다. 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황분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의 20학번 20살 유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주 티처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꼼지락발전소의 최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소연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꼼지락발전소의 배소연입니다. 저는 꼼지락발전소 운영지원팀 174 김영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빈 선생님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꼼지락발전소 운영지원팀 최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좋은데 일단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동안 군이 지금 학교 수업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OT도 못 가고. 네, 그래서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 되게 좋았다는 점을 조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했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코앞이거나 또는 시험을 치를 때 저희가 온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칠 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리고 또한 학과 동기들이랑 뭐 이렇게 대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내년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좋은 점은 이제 집에서의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이 생겼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꼼지락발전소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우리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비대면으로 사업도 진행 중이신데 배소연 선생님이나 정희정 선생님은 어떤 지금 비대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소연 선생님부터 먼저 말할게요. 네. 베티가 말하고 있는데 베티 음소거가 돼서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참가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저도 가르치는 청소년 지도사도 처음이고 이제 참가하는 청소년들도 처음이니까 일단 낯설다는 점에서 좀 이제 하나하나씩 뭐든지 설명을 해야 되고 매 사업마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한번 하는 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즉각적으로 피드백 해줘야 되는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옆에서 봐주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려워서 좀 어려웠고, 아무래도 청소 활동은 이제 교감이 제일 큰 중요 요소로 여겨지는데 교감 부분에서 아무래도 하는 게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제 다른 온라인 수업과의 다른 점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게 청소 활동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조금 뭐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늘 부모님들을 거쳐서 하는 소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나서 한다면 애들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듣고 그들의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도 많았을 텐데 한 그 소통,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하나를 더 거쳐서 애들한테 전해지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것도 바로 안 전해지는 것 같고 애들한테 듣고 싶은 것도 바로 들을 수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지도나 교육적인 것을 가리키거나 할 때는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평생 교육을 준비하는 쪽에서 되게 힘든 점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평생 교육이 계속 지속되다가 취소되고 지속되다가 취소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앞으로 비대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돼서 비대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지금 문제상 가지지 못한 뭐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요. 수빈 선생님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준비를 해보려고는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 그 교육문화 사업의 장점이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참여해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수업을 들었을 텐데,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갔을 때 그냥 온라인 강좌 하나로만 봤을 때는 강사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나마 잡은 방향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는 절대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그 실시간으로 하는 걸로 최대한 그 개인 피드백, 그러니까 1대1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는 보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학교 그 방과후 측에서도 강사님들한테 어느 정도 그 온라인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요청이 오시긴 오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강사님들이 사실 이런 그 기기라던가 뭐 편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되게 부담을 느끼시고, 또 이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게 지금 수강료 책정은 장소를 빌린다거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갔을 때 뭐 일회당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사실 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고, 이게 사실 당장은 온라인으로는 될 수 없고, 아마 당분간은 기존에 했던 대로 인원을 줄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넓은 공간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일단 하고 계시는 온라인 수업 하고 계시는 강사님도 계셔서 그분들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서 조금 지나야지 사회교육 같은 거는 좀 자리가 필 것 같고, 저도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진행은 하진 않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 자료 같은 거 준비하는 그 이전의 준비 단계가 너무 길고, 근데 이것들을 준비하더라도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그 사후 관리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를 계획하면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런 게 가장 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에서 강사님과 또 아이들이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을 연결하는 일도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1학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 편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소년 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아이들은 뭐 줌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걸 구입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조차도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은 미디어나 줌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 되게 익숙하게 빨리빨리 접어드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이게 너무 어색해서 내가 이 수업을 만드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선생님들 되게 젊으신데 충분히 뭔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언택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아니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초기에는 뭐 지원이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금 두 번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저희 정부나 이런 대구시 청소년 계열에서도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원이 좀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지원이 좀 충분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에 조금 우리가 지금 뭐 인프라적으로 힘든 점을 느끼는지 현주 선생님과 지혜 선생님과 현문 선생님이 각자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현주 선생님부터. 네. 지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시에서 모르겠고 재단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장비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활용 같은 이제 관련된 저희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수업 한 번 듣고 한 가지 장비 가지고 저희가 과연 활용을 제대로 100%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은 해보지 않아서 지금 들었던 수업이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비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도를 제가 낼 수 있느냐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차차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만족하는 지원이나 교육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면 과연 그것이 만족스러운 교육이었고 만족스러운 지원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 선생님 경우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될 때가 좀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고 좀 부족함을 느꼈는지 그 인프라적으로 외부적으로.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준비 기간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만약에 재료를 뭐 사서 그날 뭐 그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재료가 오면은 그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은 뭐 애들한테 전달해주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다 근처에 사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친구들도 일주일마다 이제 재료를 받아가는 시간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약간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멀리 있는 친구들도 여기 와서 재료만 받아가고 이러는 그때만 볼 수 있고 약간 이러는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고 이제 대면을 하다가 또 비대면을 하니까 그런 소통 부분에서도 좀 끊기는 것 같고 이제 그러는 점이 되게 18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8회기라는 좀 긴 프로그램이라서 애들이랑 이제 소통도 할 수 있고 좀 끈끈한 그런 인프라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끈끈한 것도 약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인데 비대면 했다가 대면 했다고 하니까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정말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단에서 보면은 저희 막 유튜브나 뭐 비대면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나 뭐 장비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 배우고 해서
내년에는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온라인 앞으로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뭐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저는 무조건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시키는 거를 애들이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학교 수업이랑 뭐 좀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맞아요.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랑 키트 보내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소분을 다 해야 되고, 나눠 쓸 수 있고, 뭔가, 필요하면 맞아요. 금방 또 필요해서 금방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완벽한 재료를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아이들도 뭔가 준비하는 과정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성고 선생님은 올해 입사하셔서 되게 청소년들과 만남을 되게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오자마자 비대면을 네,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래도 조금 내가 예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자유자재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 이런 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라는 점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첫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인데 저는 처음에 실시간으로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수강생들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50분 안에 제가 뭐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전달하기에도 너무 짧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교육 환경이 뭐 그러니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그 참여자들이 뭐 핸드폰이 없다든가 이러면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 고려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반대로 방송을 뭐 찍어서 업로드하는 식으로 하니까 또 뭔가 경쟁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참여자들이 얼마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오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게 좀 고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고, 뭐 재료 부분도 그냥 전달만 하고 그 애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게 좀 제일 저는 아쉬워서,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아이들의 발견도 해주고 그리고 강사님들과 우리가 중간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될 때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택트로 수업할 때 선생님들과의 유대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과의 유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저희가 보통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열심히 유대하긴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나 수업에서도 가능했던 건지 동환이 학생이 좀 청소년이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 유대가 잘 안 이루어졌다 생각했어요. 온라인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수업 외에도 뭐 따로 유대를 할 수 있는 뭐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함께 수다를 떤다거나 그러면서 서로가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부가적인 요인들이. 다만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저 수업이라는 이 하나에만 딱 국한되어 있다 보니 그 외적으로 부가적으로 저희가 유대를 하거나 좀 친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었어 가지고 네,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안 좋게. 저희는 그러면 그 청소년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청소년들과 유대를 가지고 끈끈하게 뭔가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 왔는지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조금 듣고 싶어요. 혹시 각자의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희정 선생님 혹시 있으시면. 네. 저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게 청취 포상제랑 그 대구시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뭐 과제를 주면 애들이 과제를 올릴 때 그냥 그거를 좀 빠르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게
제가 했던 노력 중에는 제일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노력 중에서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뭐 올렸던 게 만약에 그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달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니?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좋은 식으로 표현하면 애들도 그 다음번에는 좀 더 피드백이 빨리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비대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이끌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해보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대부분 그냥 팩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이들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소통하는 단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어떤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영상 봐라, 숙제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데. 조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이거 언택트이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있었을까요? 일단 현주 선생님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관계가 형성돼 있던 청소년들이라던가 뭐 전년도에 조금이라도 같이 해봤던 친구들하고는 그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단 대면을 할 수 없고 직접 살 맞대고 얼굴 맞대고 같이 뭐 밥 한 끼 못 먹은 아까 동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없어서 전 좀 힘들었었는데 약간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뭐가 생기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공간에 와서 함께 활동을 할 때에는 다른 일이 생겨도 이 공간에서 같이 있고 다른 데를 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게 되면 집중도 안 되고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종환, 저희는 빨리 끝나고 대면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가 가고. 네, 빨리 끝나고 빨리 대면해서 같이 빨리 밥 먹자. 그러니까 서로 같이 만나서 활동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빨리 만나서 밥 먹자, 빨리 만나서 커피 마시자, 만나서 회의하자. 동환이가 웃고 있잖아요. 동환이랑 제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네. 만날 날을 조금 더 애틋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지? 반대로 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의 프로그램이 사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수준이 조금 있어서 청소년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였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런 아이들하고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졌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기계를 막 해부하고 조립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갑자기 뭐가 작동이 안 된다 이러면은 바로 옆에 있으면은 그때그때 '아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바로 짚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데 분명히 원인이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근데 막 주말에 연락 올 때도 있고 밤 10시에 자기가 하다가 갑자기 막힐 때 연락이 오니까 막 11시에 올 때도 있고 막 아침에 올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또 막상 그러니까 소통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받았지만 그거를 애들이 고장난 부분을 다시 사진을 찍고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지를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라고 시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직접 보고 제가 기계를 몇 번 만지면 금방 해결된 일인데 계속 끙끙거리니까 애들도 약간 이런 부분에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돼서 저희가 뭐 받아서
이거를 고쳐서 다시 집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막히니까 애들도 답답하니까 그만하고 싶어진다는 이런 게 있어서 중간에 계속 "괜찮아. 잘하고 있어. 따라와. 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해왔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주고 막힐 때마다 약간 그런 거에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보다 그런 게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반대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의 수준별 수업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빨리 뭔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따라가는 게 늦는 경우도 있는데 비대면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반대로 동안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어떻게 소통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동안이는 어때요? 저희는 아무래도 모르는 게 있어도 음. 교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않으니까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 이거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대학교 주변에 함께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게 뭐니 저게 뭐니 이러면서 물어보고 아무래도 그래서 교수님들도 되게 많이 바빴어요. 학기 중에서 계속해서 콜이 들어오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저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되게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아이들이 뭔가 질문 오는 상황에 대해서? 소통 좀 애들이 수준이 달라. 지혜 선생님 그 음소거가 꺼졌어요. 들리세요? 네. 네. 저는 일단 밴드 앱을 통해서 애들이랑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전 애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고 이제 그다음 진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다 하면 다 했다고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어요. 뭐 만약에 1번 다 했나요? 그러면 1 끝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댓글 남기고 다 하면 넘어가고 근데 이제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희 밴드 앱에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올려주면은 이제 거기다 댓글로 알려주던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그 수업 시작 전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랑 이제 진도를 맞춰가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만나서 하면은 저희가 가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다 맞춰가려고 하니까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정말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애들이랑 잘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냥 밴드 앱으로 이제 계속 글을 올리라고 애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통 부분이 너무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안 돼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그냥 영상으로 알려주던지 아니면 애들이 댓글 남겨주면은 이제 알려주던지 이런 방법밖에 없고 사실 근데 뭐 애들도 이제 좀 뭐 말을 하는 친구들은 말을 하는데 안 하는 친구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만나면은 한 명 한 명씩 다 보면서 알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후배생 잘하는지 경우에는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맞아요. 상황이 바로 볼 수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네, 했을 맞아요. 때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빈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의 성장 기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지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그게 수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확인이 되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작성해서 혹시 선생님과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또래끼리? 일단 그때 그 진행했을 때는 대면 진행이셨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할 거랑 비교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저는 그거를 그냥 기록 자체를 남긴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글쎄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 배웠던 걸 점검하고 그것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본인의 성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네네. 툴이었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활동 기록지를 보고 다시 뭐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 과정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번에 오늘은 저희가 토론을 그냥 저희가 비대면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요 시간에 1시에는 우리가 비대면 프로그램 특화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도 비대면 학교가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무크라는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도 생기고, 뭐 패스트 캠퍼스나 뭐 클래스 101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뭔가 하는 다양한 취미 강좌도 생기고, 근데 이게 교육으로 접근을 하니까 대면하지 않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저와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지만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에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떤 거를 배우면 좋을지, 이런 비대면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국가는 어떤 인프라를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지를 조금 고민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선생님들이나 경험하시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나 교육계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 청소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지금은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막 엄청 많이 고민하시고 역량을 개발하고 툴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지, 그리고 또 거기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은 없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의제를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것들은 31일 날 선생님들 모아주신 의견들은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요. 그래서 의견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가능하면 청소년 과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실패 박람회 관련해서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청소년 업계에서 그래도 좀 더 활동하신 분이 오셔서 교육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화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토론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서로에게 질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실패 박람회 하면서 실패 박람회 공지를 조금 드릴게요. 실패 박람회에서 이게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지금 지자체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실패 박람회 대구는 주제가 슬로건이 일어나 다시 한번이고 챌린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챌린지 포즈가 약간 이렇게 날개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땐 항상 이렇게 날개를 하고 같이 끝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겠지만 마지막에는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대화 중에 조금 못 나눴던, 이때까지 언택트 활동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자이지만 지금 진영이는 청소년 쪽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지금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뭔지를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럼 진영이 이야기 먼저 듣고 우리가 못 나눴던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포즈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먼저 혹시나 소감이나 이런 거 좀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분만요. 네. 너무 바쁘네요. 계속 꼼지락 동아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개구리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모임이 4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창 코로나가 한창 난리였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년 차일 때는 저희가 가진 그런 사회 문제나 저희가 느꼈던 것들을 저희 목소리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다면, 올해는 무언가 하기에도 애매하고 하고자 하면 사람들이 함께 해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잡자. 그래서 대구 안에서 특히나 난리 났던 코로나가 대구 청소년이 어떻게 조금 사회 문제를 나타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었고, 저희는 그래서 대구 시민들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런 인터뷰도 가고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그분들 초상을 찍어주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8일 내일부터 4일간 이제 온라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저희가 미디어 센터하고 성서공동체 FM이라는 그런 미디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멘토링 지원도 받고 했지만, 사실상 그조차도 단기간에 무언가 배워서 공부 사업이다 보니까 딱 짜잔 이렇게 결과를 내야 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배우고, 또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안다 싶으면 저희한테 막 알려주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더 좋겠지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저희도 배우는 단계,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최선을 다해가면서 또 저희가 아는 것들은 또 모르는 어른분들한테 좀 기기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소통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보세요, 전시회를. 온라인 전시회를. 네.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초반에는 사실 카페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음료 한 입 하고 다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활동도 했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한 번 더 저희가 2.5단계 격상을 했잖아요. 그때는 저희도 줌 활동을 했어요. 줌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입하기에 좀 그러니까 40분 활동을 하고, 자 이제 우리 10분 남았다 끝난다 하고 끝나면 또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4번을 계속해서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해졌어요? 만난 친구들과 좀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게 애매한데요. 정말 친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대면이고 자주 못 만난다고 하지만 공통되는 분야가 있고 원하는 방향성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많고 깊게 나오더라고요. 꼭 비대면이라도. 근데 이게 각자가 어느 정도 목표나 방향성이 팀원마다 그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네, 이때까지 했던 거과는 달리 또 새로운 면에 친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동환이랑 진영이한테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청소년 기관들이나 학교가 되게 많이 문 닫았잖아요. 비대면 때문에 그 휴관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갈 곳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울증이나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해소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해소도 못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소를 하고 있었어요? 갈 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서. 우울한 것들이 저 되게 많았거든요. 몸이 원래 워낙 좀 약하고 아프니까는 조금이라도 기침하면은 나 코로나 아니냐면서 혼자 집에 있기도 하지만, SNS가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동영상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올라오고 재미있는 온라인으로 하는 강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관심 있었던 거를 서울에 꼭 가지 않아도, 아니면 돈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또 경품도 준다는 점, 그 되게 좋았거든요. 맨날 치킨 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는 사람끼리는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서 카페 가고 조심조심 그냥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환이는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군가랑 만나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해야지 제가 되게 좀 제 자신이 텐션이 업이 되거나 또는 활력이 생기는 타입인데, 기관 학교가 모두가 문 닫다 보니 정말 할 거라고는 좀 뭐 친구들과 놀기, 뭐 술 마시기 이거밖에 없고, 뭔가 진짜 진전되는 어떤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우울증이 정말 심했었어요. 근 몇 달간 정말, 물론 개인적인 일들도 되게 많았었지만서도 이제 너무나도 나라까지 너무나도 우울하니까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좀 나아졌던 게 뭐냐 하면은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네,
굳이 누군가랑 만나서 뭐 활력을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하면서 뭐 음악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좀 그런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경험을 조금씩 나눴는데 뭐 이야기하시면서 생각나는 지점도 있었을 거고 어려웠던 점들이 조금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특화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게 교육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갖춰줘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 쪽에서도 이런 미디어 인프라나 이런 거 줌 같은 거를 결제하려고 해도 외화로 결제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45분 단위로 끊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문제도 되게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래도 이거 지금 이런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득은 뭔지 실은 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 선생님들이 어떤 방안을 갖춰야 되고 청소년들이 어떤 방안을 갖추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함께 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진영이도 해주세요. 손등이 보이셔야 됩니다. 쌤이 네. 캡처해요? 네. 뭐야 이게? 네. 날개예요. 이렇게 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